문재인이 일본의 보복에 감정적 대응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의 이야기보다 좀 상당히 의외로 말을 했는데요. 적대적 민족주의 반대한다. 한일 양 국민들이 우호해선 안으려는 대승적 모습에 감사를 한다. 자, 경제 강국만이 목표 아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 자, 이달 초 일본 정부가 우리를 갖다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거다.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하다가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2일인데요. 목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8.15 경축사에 말 잘못하면 끝이다. 제발 좀 말 잘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내다보고 발언 수위를 조절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또 오늘도 역시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결연해져야 한다.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어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의 우호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미래가 밝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왜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지금 주말에 그러니까 10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700단체 연합체라고 하는 아베 규탄 시민행동, 매달 행동이라는 것들이 다 촛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소미아 파기 등의 구호가 나왔는데 민노총 위원장이 얼마 전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김영환이 아베 정권과 맺은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날 특이한 점은 행사를 함께 주최해왔던 이 범국민 시민연대가 행사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 범국민 시민연대는 문을 지지하는 별도의 이런 친문단체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친북 좌파단체와 문을 좀 지지하는 약간의 관병성 단체, 이 두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주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민행동은 통진당, 요즘은 또 그 통진당의 잔여 세력이 만드는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같은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하며 당연히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현재 문 정권이나 민주당은 그 말을 슬슬 흘리면서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상황 뒷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동이라는 친북 좌파들의 주장에 문과 가까운 시민연대가 부담을 느꼈어요.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날 그런 조짐이 집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엊그제 말고 그 전에 토요일 시민연대와 시민행동이 1, 2부를 했는데 1부와 2부에서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시민연대가 주최한 1부에서는 심상정 등 정의당을 빼면 지소미아를 언급한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은 문의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 말했는데 시민행동이 주도한 2부에서는
한일 군사 보호 협정 폐기가 나왔고 다수의 연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 반아베만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민연대와 시민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과 가까운 빠돌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이 카페나 SNS에서는 집회에 동참하기보다는 조용히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라고 말을 하며 실제로 시민연대가 관제 데모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이제 이 행사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 이 정권이 테러를 생각하면서 뒷공무니를 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일본하고 정면으로 맞섰을 때 86조에 달하는 일본의 금융 보복까지 나오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다. 또 최근에 일본이 이번에 그 백색 국가 제외를 관보에 게시하면서 추가적인 보복을 갖다가 자제한 부분에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테러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은 지금 8.15 경축사에서도 슬쩍 좀 빠지는 말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지금 문이 지금 현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에 대한 강공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조금 자신의 내부를 정비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참 기회주의적이면서 이 정권 저 정권 따시고 양지만 찾아다니는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노정권에 이어 문정권에 또 하다가 그 사이 삼성가스 사장하고 왔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청와대 안보실의 지금 2차장인데 현직 공무원이 김어준 뉴스광장에 오늘 나갔어요. 자기가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FTA를 반대했다. 내가 그걸 깼다. 검토를 해보니까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했다가 이게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아서 노무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한일 FTA를 하면 관세를 제거하는데 비관세 무역 장벽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높았다. 우리가 그 이후로 부품 소재 분야에서 10년 동안 16%의 기술이 향상됐다. 자, 이 사람 이 와중에도 지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요청을 안 했다. 안 했다면 말라고 그때 편도표만 끊어가니 어쩌니 하면서 입을 안 다물고 미국 갔다가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나지도 못하고 또 공항에 뉴욕 공항에서 워싱턴 DC 공항입니까? 뭐라 했어요? 국채 보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중재를 왜 하느냐? 반대 급부를 요구할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거다. 이제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오고 난 이후에 또 요즘 며칠간 트럼프의 조롱 섞인 발언 이후에 문 정권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국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두려움의 근원이요. 문정인이에 대한 지금 미국의 일종의 거부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에게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이가 지금 미국의 강한 반대로 주미대사에 임명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거 반대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서 임명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주미대사에 임명된 이수혁 의원이 지난해 트럼프를 갖다가 표리부동하다고 했다. 이 말이 다시 지금 미국 언론에서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존 허드슨이 트위터에 이수혁이
차기 주미대사에 임명됐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번 임명은 미국이 문정인의 대사 부임에 비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보낸 뒤에 이수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문 특보는 자기가 고사했다고 밝힘했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과거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한미관계에 매우 치명적인 발언을 해서 미국이 그를 주미대사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수혁이 지난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표리부동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한다. 솔직히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말을 보도하며 김 데럭 전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다가 옷을 벗었죠. 얼마 전에요. 자, 그래서 이수혁의 지명은 주미 영국 대사의 사임으로부터 한 달도 안 지나서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우방국 대사 지명이 가져올 파장을 미국이 지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럭 주미 영국 대사는 지난달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능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쓴 외교 문서가 누출된 지 나흘 만에 그만뒀는데요. 트럼프가 격노하며 그를 잘라라고 해임을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영국에 대한 트럼프의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영국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꿨습니다. 자, 이수혁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숱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이 미국 정부가 반대를 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에는 이제 특보까지 그만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문정인이의 대사 임명에 대한 미국의 반대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많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그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선 거겠지만은 미국에서 문정인의 부분에 아그레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해서 한국이 망신을 당할까봐 바꿨다. 제가 그랬잖아요. 문정인이가 아그레망을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4조 1항은 파견국은 공관장 파견을 제의한 자에 대해 접수국에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즉각 이야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유를 말하지 않고도 대사의 부임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동맹국 사이에 아그레망이 이의 없이 승인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이 문정인에 대해서 아그레망을 해주지 않았다 이래 되면 한미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부각되며 심각한 일이 터지게 되죠. 이 때문에 미국이 발표 전에 철회해라. 계속 밀면 아그레망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결국은 아그레망이 철회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 내에서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서 문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여러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그래도 맹세기 동맹이니까 부담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라.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문정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세현이 또 평통수석 부의장 장관급에 지명된 것도 지금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정세현이나 문정인이나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똑같은데
올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볼턴을 향해 정세현이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인디안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기병대장이 생각난다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임무를 한국이 평통 부의장에 했다는 것은 미국에 또 평통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잖아요. 평통 부의장이요. 그래서 한미 관계에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정인이가 그야말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고, 문재인은 지금 여기서 한일 투쟁 노선을 더 갖고 가다가는 권력 유지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보고, 미국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보고 일종의 현실적 노선을 잠시 선택해서 일본 항일 프레임을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후퇴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